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공부 멘토 지미쌤입니다. 오늘은 성격장애 제2탄 회피성 성격장애와 분열성 성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지혜충전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바로 회피형 인간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회피형 애착 성향이 곧 회피성 성격장애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회피성 성격장애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 회피형 애착 성향은 분열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성격장애와 좀 더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피성 성격장애와 분열성 성격장애가 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격장애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개인의 성격이 전반적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성격장애로 진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꼭 회피형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성격장애인 건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회피형 성향이 너무 극심해져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성격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피형 애착 성향과 회피성 성격장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죠? 먼저 이 회피성 성격장애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피성 성격장애에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피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는 성격장애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 중에 4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면 회피성 성격장애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거절당하거나 꾸중을 듣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직업, 그러니까 사람들과 자주 만나거나 관계를 해야 되는 직업을 회피합니다. 두 번째, 내가 그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창피나 조롱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대인관계를 친밀한 관계에만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친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다른 새로운 관계를 잘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대인관계에서 비난받거나 거부당할까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나를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까봐 지나치게 걱정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불편한 느낌 때문에 특히 새로운 인간관계 상황에서 굉장히 위축되는 성향을 보입니다. 여섯 번째, 본인이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매력이 없고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본인이 당황하는 모습을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 뭔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 또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선다든지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합니다. 이 중에서 4개의 항목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쭉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자존감이 낮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격장애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분열성 성격장애라는 건 무엇일까요? 조금 이름이 낯설 것 같은데요. 이 분열성 성격장애가 바로 우리가 흔히 히키코모리 또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성격장애입니다. 이 분열성 성격장애는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이 없고 감정 표현도 잘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격장애입니다. 분열성 성격장애도 7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면 진단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거의 항상 혼자서 하는 활동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성경험을 갖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 아주 극소수의 활동에서만 즐거움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
직계 가족 이외에는 친한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에게조차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6번째,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무관심합니다. 7번째, 정서적으로 굉장히 냉담해 보이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습니다. 방금 말한 7가지 항목 중에서 4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해야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분열성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도 않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며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직업에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는 일에서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회피성 성격장애와 분열성 성격장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시죠? 공통점은 둘 다 대인관계를 좀 피하려고 하고 감정 표현도 굉장히 억제한다는 점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차이점이 있죠. 바로 회피성 성격장애는 속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비난받거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대인관계를 피하는 반면 분열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반응이나 칭찬 이런 거에 전혀 무관심하고 친밀한 관계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회피형 애착 성향이 극심하게 진행된다면 회피성 성격장애보다는 분열성 성격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면 이 회피성 성격장애는 어떤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흔히 애착 성향을 3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글 링크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나중에 새로운 유형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불안형과 회피형의 성향 모두를 나타내는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을 혼란형 혹은 공포회피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혼란형 애착 성향은요, 어떨 때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데 또 어떨 때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밀어내려고 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이 혼란형 애착 성향은요, 마음속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런 상처가 두려워서 겉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밀어내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겉으로는 그걸 회피한다는 점에서 이 혼란형이 바로 회피성 성격장애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애착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격장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준을 만족해야만 성격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회피성 성격장애와 분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영상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여러분, 저의 첫 책 마음공부 워크북이 출간되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고요. 굉장히 읽기 쉽게 썼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책 내용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마음 공부를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금 알라딘, 교보문고, 예스24, 북크크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